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드렸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죠. 요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또는 jQuery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런 류의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뭐 디자인을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디자인 부분은 CSS에다가 거의 다 맡기고 동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동적인 효과를 많이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자, 제가 여기다가 div를 쓸 겁니다. div를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div한테 너비를 2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도 200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뭐 레드. 자, 이렇게 주면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더 레디우스 줘가지고 여기다가 50% 주면 이런 식으로 원도 만들 수 있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로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저는 여기다가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다가 div라고 박스 1이라 쓸 거예요. 박스 1을 통해서 이 박스 1이라는, 그러니까 즉 클래스 이름이 박스 1이라는 녀석을 식별할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 저는 도큐먼트 해가지고, 도큐먼트라는 거는 문서를 말하는 겁니다. 문서.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자체가 이제 돔이라 해가지고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해가지고 문서 객체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서 객체 모델이라는 거는 HTML을 우리가 작성하게 되면 그 HTML 자체가 트리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트리 형태. 우리 이제 뭐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 돔 모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돔을 통해서 내가 HTML을 조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거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div라는 녀석을 선택할 건데, 근데 그냥 div를 선택할 게 아니라 박스 1인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저는 쿼리 셀렉터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쿼리 셀렉터라는 거는 내가 특정 HTML 요소를 선택한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HTML을 선택할 수 있고,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도 선택할 수 있고, ID를 가진 녀석도, 어떤 특정 속성을 가진 녀석 등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녀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박스 1. 자, 그러면 이건 뭐다? 내가 박스 1을 검색하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여기다가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걸 매번 똑같이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번거로우니까 저는 let box 1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가 얘네들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콘솔 로그 해가지고, 자, 박스 1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이 박스 1이라는 녀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는 스타일을 어떻게 비냐? 박스 1에 자, 스타일이야 적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with, 여기다 심표 작은 따옴 쓰신 다음에 200픽셀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CSS에다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딱히 주지 않았어도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냥 클래스 A라고 이름을 좀 주고 여기다가는 A라고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도 주면 좋아요? 하이트 해가지고 하이트도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박스 1에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백그라운드.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칠할 때는 줄 때는 여러분들이 단어와 단어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시작되는 단어가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CSS에서 작성할 때는 얘가 이렇게 대시를 이용해 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백그라운드 컬러 했을 때 대시 요게 안 먹어요.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이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대문자 C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 다른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폰트 사이즈도 폰트 대시 사이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폰트 쓴 다음에 사이즈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린이라고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중요한 사실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지금 DIB한테 여기다가 전체 DIB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라고 써볼게요. 레드. 근데 자 지금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을 줬는데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디자인 우선순위가 센 거예요? 아니면 자바스크립트가 디자인 우선순위가 센 거예요?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디자인 우선순위가 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디자인을 입히게 되면 얘가 어떻게 디자인을 입힌 거랑 똑같은 거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인라인 스타일을 부여한 것과 똑같습니다. 인라인 스타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타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속성 이제 뭐 그 스타일 속성을 쓰는 게 인라인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타일의 우선순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임포턴트라고 부여한 녀석이 제일 셉니다. 얘가 제일 세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높은 게 바로 인라인 스타일이에요. 인라인 스타일. 이 녀석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ID, 뭐 클래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CSS 준 뭐 그런 이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튼간에 인라인 스타일이 세다 보니까 지금 이 동일한 속성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반영이 됐다? 얘가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 도구 열어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개발자 도구를 딱 열어가지고 이 초록색 원 딱 선택해보면 자 우리 눈에는 안 보였지만 개발자 도구를 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라인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또는 jQuery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힌 스타일 요소는 뭘로 들어간다? 바로 이 인라인 스타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알려드리려고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보더 레디우스도 주면 되겠죠? 보더 레디우스 오타 없이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5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동근 원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디자인을 입히는 게 편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CSS를 작업하는 게 편한 거예요? 당연히 기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특정 부분에서 뭐 너비를 변경한다든지 높이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의 뭐 사이즈를 변경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디자인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동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이용하면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다 변수로 만들진 않고 저는 여기다가 let width라 쓸게요. 위스라 쓸게요. 그냥 200픽셀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위스 자체가 200픽셀로 고정이다라고 하면 요걸 렛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컨스트로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컨스트라는 건 상수 처리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다가 하이트는 200픽셀 똑같이 컨스트는 BG 컬러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근데 이제 BG 컬러는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렛으로 만들게요. let BG 컬러 여기는 그린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보더 레디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보더 레디우스는 컨스트라고 쓰고요. 보더 요거는 다 쓸게요. 어쩔 수 없다. 레디우스라고 자 50%라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200픽셀 대신에 여러분들 위스 부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도 마찬가지고 비지 컬러도 이런 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뭘로 봐야 된다? 변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200픽셀이랑 똑같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박스 툴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저는 jQuery 버전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jQuery 버전. 근데 이제 jQuery를 사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jQuery 같은 경우는 불러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CDN 방식이라 하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불러온 이런 방식을 CDN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CDN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CDN 방식이랑 다운로드 사용 방식의 차이가 뭐냐면 이 CDN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사용하기 편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얘는 인터넷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불필요.
그 다음에 근데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 요즘 인터넷 안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CD의 방식으로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CD의 방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다운로드 방식을 사용해요. 왜냐면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CD에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그 해외 출장을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근데 거기는 인터넷이 잘 안 터져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jQuer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jQuery라고 공식 문서가 있어요. 이 공식 문서. 공식 문서 들어가면 여기 다운로드 jQuery라고 되어 있는데 다운로드 jQuery 들어가서 얘 클릭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jQuery입니다. 이게 jQuery. 그래서 실제 이제 jQuery를 사용할 때는 요거 자체를 그렇다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jQuery 3.7.1. 이제 요게 지금 현재 jQuery 버전인데 요거에 대한 파일을 만들고 요 내용물을 그 파일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jQuery 파일을 링크 걸어가지고 스크립트 해가지고 거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물론 지금 연습할 때는 이 방식이 제일 편한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불러온다? 세팅 들어간 다음에 JS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JQ만 검색하면 jQuery 나온다 했죠. 요거 클릭해가지고 요거 링크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X 한 다음에 불러오시고 스크립트라고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스크립트 src 이런 식으로. 요걸 여러분들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은 검색을 해볼 건데 자 달러가 검색입니다. 여러분들 달러 그 다음에 박스2 그러면 내가 HTML상에 박스2를 검색한다라는 건데 jQuery를 불러오지 않으면 무조건 나오는 에러가 바로 요거예요. 달러 is not defined. 요게 지금 정의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 에러가 나신 분들은 jQuery를 불러왔을 때 안 불러왔다거나 아니면 잘못 링크를 걸었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박스2를 검색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CSS라고 여러분들 적어주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매번 써줘야 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저는 요것도 변수에 담을 거예요. 박스2. 근데 jQuery는 일반 자바스크립트랑은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작동 원리까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요거 자체가 이제 객체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 객체라는 뭔지는 나중에 객체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예 동일하게 박스2한테 자 얘는 CSS라 적어주시면 됩니다. CSS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width라고 적으신 다음에 쉼표 여기다가 200픽셀 이런 식으로 부여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면 이미 여기 위에 지금 이제 너비가 변수로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만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높이도 마찬가지죠. 하이트 이런 식으로. 자, 비지 컬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저거는 변수 재활용 법칙에 의해서 요거를 저는 블루로 변경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참고로 이 jQuer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 쓰시면 됩니다. CSS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게 아니라 요렇게.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대시를 안 붙이고 대문자로 시작하냐 또는 대시를 붙여 시작하냐 그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지 컬러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반영해 주면 되겠죠. 보더 레디우스 이렇게 이게 끝이죠. 자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네, 됐습니다.